글로벌 증시 속 한국 증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해외에선 이 한국 경제와 한국 증시에 대한 재평가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WGBI 국가 신용등급, MSCI 정례 평가가 몰려있는 올해 2분기가 한국 경제 스텝업의 변곡 정리될지 오늘은 이 문제 조명해 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의원님, 조금 전 마감한 미증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제지표 영향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발표될 1월 고용지표가 막판 증시 변수로 부상을 했다고요? 네, 오늘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시 그 고용지표 문제죠. 1월달 고용지표 원래 2월 초에 발표되는데요. 부분적 셧다운 때문에 지금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에 고용지표는 그 통화정책 잣대 차기의 그 캐빈 워시가 됐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대해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매크로 측면에서는 이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트레이드 관계인 필립스 곡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적인 측면 노동시장 내부에서 구인율과 실업률과 간의 레버리지 곡선이 있거든요. 요거는 미국의 MIT의 다이먼드 구이스가 발표를 해서 노벨 경제학상까지 탄 이렇게 곡선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립스 곡선을 갖고 있습니다는 레버리지 곡선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습니다. 레버리지 곡선은 노동시장 내부에 기업의 그 구인율과 실업률 간의 역관계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인율이라는 것은 구인자 수를 실업자 수로 나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인율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2월 달에도 이 구인율이 3.9%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마지노선이 오늘도 그 크리스토퍼 월러 그 페드 이사가 얘기했습니다는 마지노선은 4.5%다. 요 밑으로 떨어지면 실업률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경기 둔화 문제와 관련해서 고용 둔화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얘기했는데요. 올해 1월 달에는 3.5% 정도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4.5%에 비해서 3.5% 나온다면 실업률은 4.5%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서 고용시장 둔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빛난사 특파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거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 시간으로 13일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겠습니다. 현재 예상은 2.5% 나오는데요. 보통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는 게 PCE 물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CPI와 PCI 물가가 어때 차이냐 하면 0.5%포인트 PCE보다 CPI가 높습니다. 그러면 2.5%에서 0.5%포인트 빼면 2.0%가 나오죠. 인플레 타겟팅 선이 지금 2%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뭐라 했느냐. 금리 인하 압력이 거세질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자, 고용 둔화 문제, 경기 둔화 문제, 이 문제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물가가 목표치에 도달하고 고용 시장이 둔화된다면 금리 인하가 되는 이 호재가 겹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당장 급한 것은 금리 인하 시기는 3월 달입니다. 3월 FMC고 그런 측면에서 경기 둔화 문제는 당장이니까 전체적으로 증시는 이렇게 하락 기조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대 지수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큼 그렇게 떨어지는 않았는데요. 다른 수준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증시에서 노동의 반란이다 이런 표현, 노동의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표현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왜 나왔냐면 나스닥을 구성한 항목 중에 사실 AI라든가 디지털에 의해서 올해 대규모 감원 계획을 발표한 이런 기업들의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AI라든가 디지털에 의해서 노동시장에 디스플레이먼트 대체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AI를 파괴하는 것이 러다이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증시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고용 계획을 발표했던 이런 기술주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반란을 제기했다 하는 측면에서 증시에서 러다이트 운동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아마 1월 30일 날 다보스 포럼에서 AI와 노동시장의 일자리 관계에서 우리가 4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죠. 대통령께서도 현대판 러다이트 문제 이게 뭐 그렇게 우려는 아니다. 서로 공존을 가는 상태에서 아트라스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같이 공존해 코파일럿 체제, 가는 체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마 증시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쪽의 분석이 나오는 것도 한국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간대 시청자분들은 한국 증시 방향성 보기 위해 간밤 모습 체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면서 글로벌 속 한국 증시 얘기해보죠. 친증시 정책 효과, AI 수혜 기대에 따라서 해외에서 한국 경제 증시에 대한 재평가 작업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홍콩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홍콩 증시에 지금 삼성전자 단일 종목 ETF가 상장돼 있거든요.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경제와 증시에 대한 해외 평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연 높죠. 단연 높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 증시, 한국 경제 이걸 이끌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단연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1년 전만 해도 한국 경제 어려웠습니다. 느닷없는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정권 교체 과정. 작년 1년 전에 우리 증시가 좋다 보니까 사카맣게 잃어버리신 분이 있는데요. 바로 1년 전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는 국가를 브레이크아웃 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단연 지금은 브레이크아웃 내션 국가로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한국을 꼽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작년에 정치적으로 계엄 탄핵 이것을 이제 해소되는 측면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뒤쪽 뭐 법정 절차라든가 관련된 사람이 남아 있긴 합니다는 일단 국민들의 이렇게 아픈 그 기억은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작년에 사실 그 계엄이 이런 과정에서 태고 통수권자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 1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했죠. 근데 지금은 1%대까지 경기를 회복시켰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신반의했던 친이익 정책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코스피 5천이 가능하느냐 대부분 사람이 그랬죠. 근데 이 코스피 5천 이렇게 공약을 내리고 나서 7개월 만에 5천이 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신반의했던 문제가 세계 증시에서 1위 기록하니까 당연히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뛰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최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니까 이재명 대통령 한국 경제, 한국 증시의 레이팅 작업, 재평가 작업이 있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증시 모멘텀 살아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증시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중요할 텐데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올해 4월 달에는 사실 한국 경제 재평가의 일정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책 당국자를 특별히 보시라는 얘기는 이런 분위기를 잘 살려서 정말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레이팅 작업에 성공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에 모처럼 호기로 작용할 수 있는 이거를 좀 국력이 모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미리 그 시간이 좀 이렇게 당일 닥쳐서는 안 되거든요. 미리 그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FTSE의 WGBI 세계 국채지수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예정돼 있죠. 사실 이게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또 재평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연기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때 올해 4월 달에 이것이 이제 세계 채권 지수의 우리 선진국 지수의 편입 여부가 일정이 예정돼 있고요. 같은 시점에서 세계 3대 평가 기관에 올해 상반기 국가 신용 등급 정례 평가가 시작됩니다. 대체로 6월까지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MSCI 연례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도 선진국의 예비 명단에 진입하느냐 이게 세 가지가 겹쳐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2분기에 이런 중요한 일정에 리레이팅이 성공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선진국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아직도 신흥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하드웨어 이상과 소프트웨어 이상 그리고 경상거래 이상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상이 서로 미스매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하드웨어 이상은 GDP 규모라든가 시가총액이라든가 무역총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볼 때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죠. 이건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지금 대부분 다 국민들 관심이 금융, 이 코스피 뭐 이런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와 관련돼서 가장 대표 지수에 해당되는 MSCI 지수는 우리가 선진국 예비명단 탈락해서 지금 신흥국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한국이 과연 선진국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동안 신흥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세계 채권지수, 국가신용등급, MSCI 지수에 우리가 리레이팅만 한다면 2분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국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선진국의 논쟁, 이 문제도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기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계 국채지수라는 용어는 저희가 사실 많이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또 3대 평가사 상반기 정례 평가 시기 다가온다는 것도 저희가 알고 있어서 혹시나 이미 기업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미 혜택을 받아서 우리 증시가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론기보다는 기대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에서 이미 전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세계 국채지수의 선진국에 편입이 되고 국가신용등급도 국채니까 국가신용등급은 국채에 대한 등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우리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이 뭐냐? 텍스마닝급에서 어저지수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한국경제, 한국증시가 세계에서 단연 화두가 되는 것도 미리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WGBI 국채지수와 그다음에 국가신용등급, 국채에 대한 등급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리 느끼는 것이 김치본드가 지금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2011년에는 그때는 환율이 떨어지는 것, 그래서 원화가 강세돼서 수출이 안 되면 유럽 재정위기라든가 금융위기가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경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해서 한국은행에서 이 김치본드 발행을 제한시켰거든요. 금지시켰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다가 최근에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거꾸로 원달러 올라가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원달러율이 올라가는 게 워낙 약세가 되는 것이 이렇게 방지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김치본드 발행을 부활시켰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WGBI 그다음에 국가신용등급 이런 정례평가를 앞두고 김치본드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이 4월 달에 이렇게 일정에 대한 기대가 리포트됐습니다. 또 국가신용등급 앞두고 최근에 보면 기업과 그다음에 금융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도 한국경제TV 밑에 자막에 국내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이 속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는 자막들이 나갔을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세계에서 단연 부각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대기업들의 신용등급의 이렇게 방향성을 얘기하는 전망 섹터에 있어서는 전부 스테이블에서 포지티브로 한 단계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금융사들도 지난 주말부터 한국의 금융사들도 신용등급 전망 부분이 스테이블에서 포지티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신용등급은 전망 섹터가 있고 실제 등급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지표에 해당되는 전망지표가 스테이블에서 포지티브로 되면 대체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6개월 후에는 실제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사실 WGI 선진국 지수의 편입 문제,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어떤 기대가 반영해서 이미 한국의 민간들은 지금 체감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분들 꼭 좀 말씀드리면 우리의 국가신용등급은 사실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등급 중에 상위에서 한 단계 올리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실제 등급도 그렇고 전망도 그렇고 한 차례도 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렇게 대통령께 꼭 좀 부탁할 것은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국가 신용등급이 분위기를 타서 전망 부분이 조정되게 되겠습니다는 전망 부분이 이번에도 스테이블에서 민간의 대기업과 은행과 마찬가지로 좀 포지티브로 좀 상향 조정하는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분위기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번에 정례평가에서 전망 부분으로 스테이블에서 포지티브로 되면 6개월 후에는 사실 우리의 신용등급이 이렇게 상위에서 두 번째 단계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 다시 한번 테이크업한다. 증시도 다시 한번 테이크업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일정을 또 분위기를 잘 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좀 잘 저어야 더 넓은 물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경제 공부를 좀 하고 갈까요? 아까 김치본드 이야기하셨죠? 이거 아리랑 본드랑 헷갈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김치본드의 디테일, 의미 한 번 더 네.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아마 2010년 전후에서는 김치본드 이게 얘기가 많았을 겁니다. 예. 네, 오랜만에 지금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분 다 아시겠습니다는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을 위해서 요새 최근에 김치본드 발행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그러면 김치본드는 뭐냐? 국내 시장에서 한국에서 사실 외국인들이 외화로 표시하는 채권을 발행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본드는 왜 그러냐면 한국을 상징하는 게 김치죠. 저는 뭐 이 표현을 좀 상당히 선호합니다. 근데 김치본드, 김치밴드에서 과거 김치본드 붙일 때 그때 저도 뭐 예. 국제금융시장에 담당하고 이게 정책적으로 입안할 때 사실 기억이 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김치를 좀 이렇게 좀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김치, 뭐 기무치 뭐 이렇게 논란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이제 김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격하는 좀 낮게 보는 이런 시각에서 김치본드를 붙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쪽에 논란이 됐던 것도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자랑스럽게 김치본드 붙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치본드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조달한다면 달러를 가지고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달은 사실 달러를 조달하겠죠. 그러면 원화로 교환하면 원달러이 떨어지겠죠. 정책 당국자분들 이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대해서 사실 그 세계 채권 지수 이렇게 편입된다는 것은 달러 대비해서 우리가 채권 지수에 대해서 달러 표시 채권의 발행 요건만 개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멀티플 통화에서 DeFi 현상에서 탈달러 현상에서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파운드와도 한국에서 이렇게 조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 거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을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표시뿐만 아니라 엔화라든가 유로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이 바로 김치본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치본드보다 다 많이 알려진 것이 아리랑 펀드입니다. 예. 근데 아리랑 펀드는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원화표시. 그러면 이건 거꾸로 되겠죠? 외국인들이 원화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달러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달러 수요가 증대하면 원달러이 올라간다. 지금의 정책적으로 반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이 부분이 알려졌냐면 자, 영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이 영국의 파운드와 가지고 자금 조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아리랑 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걸 독특하게 불독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양키 펀드다 이렇게 표시하고 일본은 사무라이 펀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랑 펀드는 요거와 접촉이 이렇게 많이 알려진 요거가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아리랑 펀드를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리랑 펀드를 아니라 김치 펀드가 한국의 원달러 환율을 하락시키고 환율이 하락시키면 원에 대해서 평가 절상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들어와서 한국의 콜스피를 증대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김치 펀드에 대해 세책이라든가 이런 걸 줘서 김치 펀드 발행을 이렇게 급증시키고 그리고 환율을 안정시키고 이걸 통해서 환차를 통해서 외국인들 들어오게 하고 한국 증시를 올리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정책 당국자가 상당히 이렇게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김치 펀드를 좀 세 혜택을 중에서 이걸 발행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치본드 발행이 활성화가 되면 구조상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지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 상승 걱정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한두 달 내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아마 2분기 이후에 이런 일정들을 아마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네 가지 환율과 관련돼서 환율이 좀 하락해야 된다 하는 쪽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이상 하면 제2의 외환위기로 얘기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환보유가 실질적으로 적정선 밑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그 근거 없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미 투자를 원활하게 해서 원달러 환율도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아메리카 현상이 굉장히 많이 돼서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보면 달러의 배신이다 해서 미국에선 신흥국형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시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고 국채도 안 좋습니다.
이게 신흥국형 미국에서 발생하는 이게 신흥국형 트리플 약세 현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에서 자금을 이렇게 품어가지고 한국 증시를 이렇게 올리면 여기 원달러 환율도 안정이 되겠죠. 이런 네 가지 문제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을 이렇게 안정시켜야 되는데요. 정책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에 요건이 개선되고 있는 긴축 본드를 활성화시켜서 소위 지금 얘기하는 원달러 안정을 통한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이것을 하는데 이 정책 수단을 오늘 꼭 이 방송을 정책 당국자가 보시라는 얘기는 이런 방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이 요건을 얘기하지 않았었는데요. 왜냐하면 김치본드의 발행 요건이 그렇게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2분기가 다가올수록 김치본드의 발행 요건이 확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 상태에서 정책 당국자의 권유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글로벌 IB들이 올해 한국의 MSCI 선진국 예비 명단부터 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코스피 전망치 좀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아마 증시적 측면에서는 MSCI에 6월 달에 있는 우리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느냐 예. 또 정부도 나름대로의 그 판단해서 6월 달에는 선진국 예비 명단에 들어가겠다. 로드맵에서 그러면 1년 후에는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겠다는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이후에는 태스크포스를 구상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6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딱 태어났을 때 세계적 통신사인 블룸버그가 한국의 MSCI 예비 명단에 진입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오보로 판단됐죠. 근데 세계적 통신사가 왜 이렇게 오보를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 숙성 기간이 좀 이렇게 필요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 요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는 블룸버그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진입했다는 것은 제도는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런 숙성 기간이 필요했다. 지금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나름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상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이 한국 증시보다 한국의 코스피에 대해서 더 전망치가 높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속으로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를 보는 시트가 한국의 코스피가 종전에 5,500에서 7,000선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이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만 지금처럼 강세정이 지속될 때는 낙관적 시나리오에 해당되는 7,500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국내 증권사의 코스피 최근에 상향 조정한 것과 글로벌 인베스트들이 최근에 상향 조정한 것을 평균치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의 이렇게 우리 코스피의 최근의 상향 주제 평균치는 6,000입니다. 한국증권사는 5,500입니다. 이것도 좀 한국증권사들이 좀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한국증권사가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보다 우리 주가를 낮게 보느냐 하는 이 시각에서는 한번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연초에 셀 아메리카 미국 주식을 파고 한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모습 보면 한국의 코스피 상승률이 미국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는 국내 증권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한 번 정도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느냐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 분위기 탈 때 이걸 좀 우리 경제 국익과 연결시키는 측면에서 증권사들이 중간 매개를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코스피 전망치를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보다 무슨 근거로 그런지 낮게 전망하는 이유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았느냐? 연초부터 틀려가지고 이런 국내 증권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을 맺어보죠. 한국 경제에 대한 리레이팅이 집중될 이 2분기 어떻게 넘기느냐. 물 들어올 때 정책부터 투자까지 잘 져야 우리 증시의 모습이 한 단계 성장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오늘 분위기를 미리 전해드린 것은 나머지 2분기 전에 시간이 있을 때 이걸 좀 총력으로 좀 기울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물들 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정책 신뢰도는 대외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의 친시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 시각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는 해외에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너무나 어려울 때 한국 증시를 누구나 5천에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 해외 분위기는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신뢰도가 좋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아마 2분기에 집중되어 있던 이렇게
한국의 리레이트 작업에 대해서 만약에 성공한 가능성이 높다면 얼만큼 외국인 자본 들어오느냐, 2분기에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는 제가 평가한 것이 아니라 제가 평가했다 그러면서는 또 이렇게 현 정부에 대해서 친정부적으로 옹호하는 게 아니냐 하는데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진국 지수의 WGI 채권 지수에 편입될 때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약 50조 정도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대 평가사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전망을 상향 조정할 때는 대체로면 국내 증권사들이 한 30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2분기에 들어온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할 때는 예비명단에 편입할 때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약 40조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가능성이면 100조 이상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5,300입니다. 코스피 6천은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래서 모처럼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왔던 어떤 한국의 한국 경제의 정신은 정시댁 뛰지 말고 2분기에 이런 중요한 기회가 있으니까 국민들이 총력을 다해서 이런 WGBI 국내 국가신용등급 그다음에 MSCI 지수에 이렇게 올려서 국민들이 지금 한국의 선진국이나 논란이 되는 부분을 말끔히 좀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차원에서는 이렇게 호기가 찾아오니까 정치에서 보수 진보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후손들에 자랑스러운 한국 경제, 한국 정신을 물려가지고 위해서는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번 기회를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